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의혹 말고 또 다른 의혹으로 기소됐죠,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수차례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 캠프 인사가 김문기 씨 가족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느냐라고 묻자 이재명 대표 측 인사는 깜빡 블랙아웃이 됐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이 매우 논란이 될 걸 봅니다. 깜빡 블랙아웃이 됐었다. 이 말은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으나 원래 알았었는데 순간 당황해서 깜빡 생각이 안 났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 순간 정전이 됐었다 머릿속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재명 캠프 쪽 인사가 본인이 생각나는 말을 둘러댄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도와줄 생각이 없느냐라고 넌지시 묻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홍지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이재명 후보 측 인사를 만난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모른다고도 안 했죠. 기억이 안 난다고. 원론적인 답변은 돌아가서 보니까 기억이 진짜 말도 안 돼. 퀴즈를 같이 나가는데 골프 치시잖아요. 골프 치시죠. 유족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하지 않아 서운하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서운한 거는 자기가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를 진정시키려면 딱 그 정도. 사장님께서 저 만나시러 오신 것도 조심스러워진 거잖아요. 조심스럽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일 거고 본인도 부담스러웠을 거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물론 오신 건 사장님이 오신 거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캠프 대표가 오신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뭐 의견을 하고 나중에 끌어놨다고 시간 낭비도 이 후보 측 인사는 도와달라는 뜻도 전합니다. 도와주려는 전혀 안 되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낙마하면 그 캠프 쪽 인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1시간 넘는 대화가 이어진 뒤 유족은 이 후보 측 추가 연락을 기다리다 답이 없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유가족 측은 기자회견 직전에 당시 선거가 급박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우리를 회유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저희 취재 기자에게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깜빡 블랙아웃이 됐었다. 그리고 본인은 개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고 논의를 하고 왔다. 이재명 대표를 도와줄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줄곧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이재명 캠프 인사는 깜빡 블랙아웃이 됐었다. 저는 처음에 저 기사를 보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사실은 자기가 굳이 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려고 했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기사의 후반부를 보면 결국은 자기 선거에 뭔가 걸림돌이 될까 봐 그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곤란할까 봐 사실은 캠프의 측근 인사를 통해서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인 게 드러난 거죠. 굉장히 좀 실망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측근이 전한 말이라 블랙아웃이라는 게 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적절한 표현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군데에서 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법에서는 되게 반복적으로 저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순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락가락한다는 지금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보도로도 저희가 파악이 된 건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거짓말을 눈 깜짝하지 않고도 잘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말의 어떤 그런 연민의 정 이런 것들을 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다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쓰라린 이게 그런 이재명 영상이라고 대표의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증거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토론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인터뷰, 유튜브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면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낮은 직급의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고 얘기했다가 그 당시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각각 다른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상황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정말 모아보면 예.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영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 이제 모른다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이전한 거죠. 처음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가 실제로는 그게 모르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 상황이 블랙아웃이 돼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그걸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는 말로 했다고 얘기한 건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가족 입장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거기 와서 사과를 했었으면 하는 건데 본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그 뒤에 추후로 그런 어떤 회유만 있었지 그 뒤에 어떤 약속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그게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본인이 잘 알았다는 것을 자기 말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까 봐 나타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실과의 싸움이 된다면 저거 하나하나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실의 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실의 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도 보면은 이제 뭐 김용 전진상 전체가 전체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뭐 이거는 완전히 100%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부분에서부터 벌써 그런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신뢰의 구축에 있어서 흠결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는 이제 대선 후보였죠. 그때는 명확하게 일관된 진술을 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때 대장동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분이 김문기인지는 몰랐다라는 것이고 다만 그 대장동에 국감할 때는 이분이 이제 조언해서 알았다. 그냥 시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2월로 좀 되돌아가 보면 이 대장동이 9월 달에 그 어떻게 언론에 이렇게 크게 이슈화되면서 이제 그 좀 고인이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대선이 3월 9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그 유족의 어떤 그 아픔보다는 좀 대선의 정쟁의 요소로 좀 그게 이슈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재명 그 당시 후보도 그때 이제 그 조문을 못 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측근이 저는 이재명 그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기보다는 저는 추론했을 때는 이게 이제 대선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선거와 연계시켜서 저도 이제 선거를 해봤지만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분이 대표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